오늘은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초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국내외 시장 점유율, 19년과 이전 기간에 대한 실적 자료 분석, 그리고 최근 공급 계약 공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1분기 영업 실적 잠정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걸 예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8월 15일 도하 종합설계사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 5월 5일 도하 종합기술공사로 법인 전환되었고 다시 2011년 3월 25일 도하 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8월 9일 일반 공모로 200만 주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2013년 2월 무상증자로 168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의 19년 말 기준 지분율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최대 주주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7,270명의 소액 주주들이 3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약 1,152만 주입니다. 현재 총 발행 주식 수는 3,372만 주이고 자기 주식을 20만 7,415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이나 재발행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는 처분이 불가능하고 오직 소각만 해야 합니다. 또한 의결권이 없으며 KIFRS에서는 자기 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입, 매도, 발행, 소각 시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체 유통 물량이 줄어듭니다. 자본에서 차감함으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한 자기 자본에서도 제외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서 우호주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주가 하락 시 주주들의 원성이 높을 때 주가 방어 차원에서 매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회사가 주주를 위하는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공시 내용입니다. 계약 목적을 보면 주가 안정과 임직원 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건설 엔지니어링입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계획, 조사, 설계, 평가, 감리 등 전체 프로세스에서 시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에 대한 용역 제공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공공 SOC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사업 부문별 요약 구분 손익 및 주요 수익 현황입니다.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은 설계사업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1.6%의 적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판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4%나 발생했는데 워낙 규모가 적습니다. 2019년 주요 수익 현황입니다. 용역 수익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건설 수익 부문은 규모도 증가하고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협회에 따르면 건설 엔지니어링사 수주 현황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도하 엔지니어링이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6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추산해 본 자료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도하 엔지니어링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NR에서 발표한 엔지니어링 업체 간 순위 발표에서 세계적으로 2018년부터 도하 엔지니어링이 100위권 이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은 건설 시공업 및 타 제조업과는 달리 회사에 속해 있는 개인 전문 기술에 의해서 설계 및 감리 용역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 엔지니어링에서는 인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있고 업계 최고, 최다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년 말 연결 대상 종속회사 내역입니다. 국내에 종속회사 2개, 해외에 종속회사를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종속회사 하나는 베트남에, 다른 하나는 중국 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외부 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이었고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증가해가면서 감사 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요약 재무상태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자산 총계 8.8% 증가, 부채 총계는 23%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은 12.5% 증가했는데 유동부채는 17% 증가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관련한 몇 가지 비율을 산출해 봤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 유동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19년이 18년보다 조금씩 비율이 악화되기는 했는데 가이던스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좋은 수준이고 오히려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증가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률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약 현금 흐름표입니다. 일단 19년 말 기준 18년 말에 비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한 것은 양호한 시그널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19년 유형자산 투자로 인해서 현금 유출이 있었고 재무활동 관련 현금 흐름은 배당금 지급과 차입금 상환으로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관련 주석을 보면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연구개발 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신규 공급계약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공시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311억 2500만원, 최근 매출액 대비 25.41%로 적지 않습니다. 계약 금액은 20년 4월 23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로 총 798일입니다. 이 중 2020년에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의 일수는 252일입니다. 용역 제공이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총 798일에서 2020년 252일의 비율로 총 계약 금액에 곱해보면 이 계약 공시건이 2020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414억 원입니다. 4월 28일 20년 1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기 실적에 비해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5.1%이고 당기순이익률은 6%로 공시됐습니다. 19년 4분기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규모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는데 당기순이익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영업에 수익이 있었다는 건데 이 내역은 1분기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9.6%,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3.5%, 262.9% 성장했습니다. 규모와 수익성이 전년 동기보다 좋아서 20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19년보다 좋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8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까지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4분기의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까지 있는 20년 1분기보다 20년 4분기까지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